클린스만 감독이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걱정할 문제가 아닌 부분까지 간섭질하며 한참 자신의 기량을 끌어올려야 할 상황에 그것도 자기 일 알아서 잘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에게 훈수질을 두며 기를 죽이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이강인 선수는 별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부진할 수도 잘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 오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팀이 가장 유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하는 데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며 의연하게 대처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술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쇼맨십 덩어리 감독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듯 그는 선수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강인이 필드에서 공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플레이를 잘하는지를 알았으면 이를 단박에 깨닫고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해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겨우 이강인이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오른쪽 윙에서 뛰겠다고 먼저 감독에게 어필하자 그제서야 알아서 하라 라며 뛰게 해줬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지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꽉 막힌 튀니지 수비수를 뚫었고요. 가히 단순히 에이스 손흥민 후계자가 아니라 정말이지 리오넬 메시 후계자가 될 정도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쓱쓱 잘하고 있구나 싶은데요. 이에 대해 클린스만은 의견을 변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강인은 연예인이 아니라고만 되뇌고 있죠. 어쩌면 연예인 기질이 다분한 스스로에게 관심이 쏠리지 않자 조금 삐진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은 지난 튀니지전을 뒤집으며 오로지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반대로 클린스만의 정서적이나 전술적 약점을 드러낸 부분들을 냉정하게 짚는 영상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강팀을 상대로 한 연승은 아니지만 기세 자체는 좋은데요. 오로지 우리 선수들 덕분에 승리한 주제에 경기가 끝나자마자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 선수를 기죽이며 동시에 우리 한국 팬들의 응원 문화와 진심을 폄훼하는 발언을 연일 내뱉기 시작했죠. 우리 대표팀은 튀니지와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2연전 A매치 중 튀니지전을 4대0이라는 완벽한 숫자로 마쳤습니다. 유럽파 최정예 선수들까지 다 끌어모아 4-2-3-1 포메이션을 구성해 잘 짜인 경기력을 선보였는데요. 원톱으로 조규성이 출격하고 이선엔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이 포진했습니다. 대기 명단에는 손흥민이 있었는데요. 당장 전날까지 손흥민이라고 특혜를 줄 수는 없다. 나 때는 국가대표 선발이 휴식 기간이었다. 손흥민 출전에 강행할 것이다 라며 엄청난 꼰대력을 보이던 클린스만은 자신의 모가지가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금세 꼬리를 내리고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했죠. 아마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에 뛰지 않도록 배려해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경고를 한 것도 한몫했던 것 같은데요. 다행히 손흥민 선수에게는 휴식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경기력을 잘 발휘할 수 있어 여러모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는 전반부터 주도적인 분위기로 일관됐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하프타임 이후에서야 균형이 깨졌는데요. 후반 7분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 측면 바로 바깥에서 상대에게 걸려 넘어졌죠. 위협적인 지역에서 얻어낸 프리킥 찬스였는데요. 워낙에 킥력이 좋은 이강인이 키커로 직접 나섰던 만큼 가까운 골대 상단 구석을 노리는 정교한 슈팅으로 골망을 가릴 수 있었죠. 보통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프리킥 전담 키커로 활약했던 손흥민이 이탈했음에도 해결사로 등장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대체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12분 혼전 상황에서 또다시 이강인의 발끝이 빛난 겁니다. 이강인 선수는 침착하게 몸을 돌린 다음 각도를 만들고 슈팅해 멀티골을 완성했는데요. 튀니지 골키퍼가 반응도 하지 못한 골이어서 더욱 멋진 그림을 연출했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골 잔치가 열렸습니다. 후반 22분 한국의 코너킥 상황,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가 박스 안으로 날카롭게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고 감각이 좋은 김민재가 시도한 헤더가 머리에 맞고 그대로 득점이 됐고요. 이제 완전한 승기를 잡았다 판단한 감독은 조규성과 황희찬을 빼고 황의조와 정우영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종료 직전 마지막 축포가 터집니다. 후반 추가 시간 황의조가 라인 브레이킹에 성공한 다음 1대1 찬스에서 골망을 가른 겁니다. 한국은 이강인 멀티골부터 황의조 마무리골까지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문제의 발언은 바로 이런 잔치 분위기 속에서 나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너무 만족스럽고 기분 좋은 경기다. 경기장에 도착하기 전에 선수들에게 지난 3일간 훈련장에서 보여준 모습만 그대로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는데 역시나 내 말대로 됐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모든 걸 쏟아부었고 1대1 상황에서 상대보다 강했다. 한 경기 한 경기 치르고 발전하며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력이 좋을 수 있고 한국 선수들이 뛰어나구나 하는 것을 느껴 만족스럽다라고 승리 소감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그쳤으면 좋았겠지만 연예인 기질이 다분한 클린스만은 도통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환상적인 프리킥 원더골과 침착하게 성공시킨 멀티골을 기록하며 주인공의 자리로 올라간 이강인에 대해 대뜸 겸손해야 한다. 어깨뽕에 잔뜩 들어갈까 걱정이다 라며 양쪽 모두에게 핀잔을 주는 말을 내뱉은 건데요. 클린스만은 PSG가 이강인을 영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의 실력은 증명한 셈이다. 아마 이강인에게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았나 생각한다. 다른 어떤 대회도 챔피언스리그와 비교할 수 없다. 이강인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하고 세계 최고의 팀에서 경쟁한다. 매일 압박과 부담을 느끼는 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모습도 많이 보였다. 오늘 관중들이 이강인이라며 한 선수만 연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나는 이런 모습이 심히 우려스럽고 불만스럽다. 한 선수에게만 집중적으로 환호하는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이강인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선수가 아닌 연예인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연예인들은 골을 넣지 않는다. 이강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갑자기 말하다 보니 더 질투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강인은 아직 모자라다. 더 성장하기 위해선 겸손하고 배고프며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당연히 나를 포함한 지도자들도 도와줘야만 한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클럽팀도 마찬가지다. 엔리케 감독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지난 대표팀 감독이 이강인을 기용하지 않아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 일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나는 이강인과 함께하는 것을 매우 즐기고 있다. 항상 미수가 있는 선수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줘 정말 기쁘다. 축구에 대한 배고픔과 열망을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줘 칭찬해주고 싶다는 말이다. 다만 방금 말한 것처럼 이강인이 더 성장하기 위해선 겸손과 배고픔의 중요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부분도 말하고 싶다고 말이죠. 물론 일면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한참 젊은 선수들이 필요 이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 유망주 선수로만 남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선수들을 오랜 경험을 통해 많이 받기 때문에 한 조언이겠죠. 하지만 방법과 타이밍 측면에서 틀렸습니다. 클린스만은 이강인 선수를 더욱 격려하고 물밑에서 관리해줘야 하는 인물입니다. 언론에 나서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조심해야 한다며 훈계하는 방법은 선수들 기만 죽이고 감독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 강인 선수는 매우 의연하고 똑똑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발언을 전하는 기자들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무것도 몰라요 모습으로 축구와 팀의 승리에만 전념하겠다는 말만 반복했거든요.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지혜가 보여 참 잘 컸다는 생각이 거듭 들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이강인 선수는 항상 팀과 팬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에게 특별 과외라도 받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는 경기 MVP로 뽑히며 상금 300만 원과 사진 촬영 등을 하며 그라운드에 조금 더 남아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선수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경기장을 커다랗게 한 바퀴 돌며 관중석에 있는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 함께하지 못했죠. 그런데 뒤늦게 선수단에 합류해 바로 라커룸으로 들어갈 법도 한 이강인이 갑자기 본부석부터 맞은편까지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며 팬들에게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평소 A매치가 끝난 뒤 주장이자 수훈 선수 인터뷰 단골 손님인 캡틴 손흥민이 평소 보여줬던 행동인데요. 늘 인터뷰를 마치고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하면서도 팬들과의 인사를 잊지 않았던 선배 손흥민이 대표팀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런던의 토트넘 경기장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말 다 했죠. 클린스만 감독이 정말 우리 선수들을 아낀다면 조금 더 섬세하게 코칭하고 발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을 포함한 다른 선수들은 이미 싹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만 미치길 바라는 마음 가득 전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